혹시 밥만 먹으면 졸립고 나른해지십니까? 밥 먹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고 싶은 기분이 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뱃살은 자꾸 불어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82세 내과 전문의 박상민입니다. 평생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늦기 직전이었습니다. 68세 어느 겨울날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늘 해오던 검사라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공복혈당이 143이었고 당화혈색소는 6.8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평생을 약 없이 살아온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사인 내가 당뇨 위험 단계라니. 지금까지 남들에게 식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던 내가 정작 실천하지 못했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바꿔야 하나? 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바꾸자. 약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자. 저는 매일같이 먹는 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밥을 짓는 방식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밥 한 끼가 혈당을 결정짓고 기력을 좌우합니다. 저는 점심만 먹고 나면 어김없이 졸렸고 오후에 진료를 보는 게 힘들 정도로 몸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난 후에 피로감이었던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관련된 논문부터 외국의 식이요법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식초를 넣어 보세요.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밥에 식초를 넣는다고 혈당이 달라질까? 맛은 괜찮을까? 걱정도 됐고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식초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맛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아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 느낌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졸음이 덜했고 위장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혈당을 쟀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복혈당이 98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바로 습관이라는 걸. 그 후 저는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에 식초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처음엔 대부분이 웃었습니다. 밥에 식초를요? 하지만 며칠 후 그분들은 다시 병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밥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먼데 있지 않다는 것. 매일 반복하는 식사의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바꾼다는 걸.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68세에 시작했고 지금은 82세입니다. 약은 끊었고 뱃살은 빠졌으며 진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초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밥 한 숟갈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말이 처음엔 좀 과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처럼 60대 후반을 넘기고 건강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밥, 그 안에 들어있는 흰쌀은 생각보다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먹자마자 소화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30분도 지나지 않아 졸음이 쏟아지고 무기력해지고 뭔가를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몸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다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복혈당은 여전히 높고 당화혈색소도 경계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원인을 식사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밥을 지을 때 흰쌀만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드럽고 익숙하고 맛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 속에 건강의 적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쌀은 원래 도정 전에는 풍부한 섬유질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지만 흰쌀이 되면서 그런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흰쌀밥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어 우리 몸속에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확 끌어올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밥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해왔는데 그게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로서 저도 자존심이 있었고 평생 먹던 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에 잡곡을 섞어보기도 했고 현미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씹기 어렵고 소화가 불편하다는 아내의 말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다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한 밥맛을 유지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바로 밥 짓기 전 넣는 한 가지 재료였습니다. 바로 식초였습니다. 밥에 식초를 넣는다는 건 저에게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식초 냄새가 밥에서 나지 않을까? 밥맛이 쉬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실험 삼아 쌀을 씻고 물을 맞춘 뒤 그 안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밥을 지어 보았습니다. 밥이 다 된 뒤 맛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의외였습니다. 밥맛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부드럽고 고슬고슬한 밥이었습니다. 식초 냄새도 맛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아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식초 밥으로 지내보았더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배가 쉽게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침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공복 혈당을 재며 직접 기록을 남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식초를 넣은 밥을 먹은 날은 혈당 수치가 낮았습니다. 물론 이 식초 한 스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조금만 신경 쓰면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식초는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저의 몸을 바꾸었고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실천입니다. 밥 한 숟갈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 밥을 짓는 방법, 그 순서, 그 재료 하나가 바로 우리의 혈당과 뱃살을 결정짓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같은 나이 또래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경험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몸의 느낌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초 한 스푼이 밥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혈당과 뱃살을 잡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을 약으로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약을 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또 약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초 한 스푼은 그런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내더군요. 단순히 수치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제 식생활 전반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초를 넣어서 밥을 지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밥에만 식초를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 습관도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식사 속도가 느려졌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다 보니 군것질도 줄었습니다. 저녁에 과일이나 과자를 찾던 손이 멈췄고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후에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식초를 넣은 밥을 먹고 난 뒤에는 눕거나 졸린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떤 식초를 쓰셨나요? 간장 식초인가요? 사과 식초인가요? 저는 처음엔 현미 식초를 썼고 지금은 사과 식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식초든 좋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꼭 천연 발효 식초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합성 식초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보고 구입하세요. 그리고 처음엔 식초의 양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정확히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쌀 2컵에 물을 맞춘 뒤 식초 한 스푼을 넣고 살짝 저어준 뒤 평소처럼 밥을 지으세요. 특별히 다르게 할 건 없습니다. 평소보다 뜸만 3분 정도 더 들여주면 밥이 더 고슬고슬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십 번 실험하며 최적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처음엔 다들 웃으십니다. 밥에 식초를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오신 분들은 달라집니다. 선생님, 진짜 식초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덜 올라요. 밤에도 배가 안 고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몰래 식초를 안 넣고 밥을 했더니 아내가 바로 알아차렸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몸은 미세한 변화를 기억합니다. 한 번은 7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화 혈색소가 7.5였고 식후 혈당이 200을 넘었습니다. 약을 추가로 드려야 할 상황이었지만 식사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분은 성실하셨고 매 끼니 식초 밥을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는 6.4로 떨어졌고 약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로 살 맛이 납니다. 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밥에 식초 한 스푼 넣는 것 사실은 매우 단순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늦추고 당이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또 위장을 적당히 자극해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수치로는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줄이며 식욕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돈 몇백 원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을 지을 때 단 한 번의 습관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식초의 효과를 믿지 못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제가 의사지만 의사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해봤고 그 결과를 직접 받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밥에 식초 한 스푼 넣으십시오. 약보다 더 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밥이라는 건 참 익숙한 음식입니다. 평생 아침, 점심, 저녁을 밥으로 해결해 왔고 별다른 생각 없이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버튼 하나로 밥을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초를 넣는 법을 실천하면서부터는 밥 짓는 순서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내 몸에 큰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쌀을 대충 헹구고 바로 밥솥에 넣었지만 지금은 물을 두세 번 갈아가며 부드럽게 헹구고 충분히 불립니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밥맛도 한결 좋아집니다. 불린 쌀은 손으로 쥐었을 때 부드럽게 부서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 밥솥에 물을 맞추고 여기에 식초 한 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가볍게 휘저어 골고루 섞은 뒤 불린 쌀을 넣습니다. 밥을 짓는 과정은 이게 전부입니다. 다만 저는 뜸 들이는 시간을 조금 더 주는 편입니다. 보통 취사가 끝난 뒤 10분 정도 뚜껑을 열지 않고 뜸을 들이면 밥알이 훨씬 고슬고슬하고 퍼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밥을 한번 살짝 저어주면 밥알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더욱 맛있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건강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밥에 곁들이는 재료입니다. 저는 가끔 귀리나 보리 또는 강낭콩 같은 잡곡을 한두 숟갈 정도 넣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 아주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밥에 색이 들어가고 씹는 맛이 생기면 식사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제 아내는 처음엔 그런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며 예전처럼 간편하게 밥 짓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고 나자 아내 스스로 먼저 물어보더군요. 여보, 오늘도 식초 넣었지? 밥이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요. 그리고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본인의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사라졌고 오후에 잠이 덜 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먼저 밥 지을 때 식초병을 꺼냅니다. 이제는 우리 집 식탁에 이 습관이 자리 잡은 것이죠.
한 번은 제 손자가 할아버지 밥은 왜 항상 맛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할아버지 밥에는 건강이 들어 있단다. 물론 아이 입맛에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식초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자도 잘 먹고 가족들도 부담 없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습관이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어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밥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루 세 끼가 약처럼 중요해집니다. 고기나 반찬은 조금 덜 먹어도 되지만 밥만큼은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는다는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쌀이어도 어떻게 지었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어떤 순서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밥을 지으면서 생기는 작은 여유도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밥솥 버튼을 누르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밥 짓는 동안 주방에 앉아 찻잔 하나 놓고 천천히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식사 준비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건강을 다지는 의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식초 한 스푼을 넣고 밥 짓는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식탁은 물론 삶의 리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크고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것 속에 작은 새로움을 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밥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저는 다시 건강해졌고 또 하루하루를 더 가볍고 활기차게 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자주 묻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약도 안 드신다면서 어떻게 혈당이 그렇게 안정됐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몸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걸 밥상 위에서 찾았고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80대가 넘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달라지고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기력이 없고 점심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증상이 식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의 리듬과 균형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특히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체력도 감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자 몸이 가벼워졌고 생각도 맑아졌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밥 짓는 시간이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식초를 넣으며 저는 매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몸을 잘 챙기고 있나? 밥상은 괜찮나? 이 짧은 질문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남을 위해 밥을 지었지만 지금은 제 건강을 위해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건강도 함께 챙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약이 잘 듣지 않거나 약에만 의존하다가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하루 세 끼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같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먹어요. 밥, 국, 반찬이요. 그런데 그 평소라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식사 속에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밥이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저칼로리 밥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잡곡이나 고가의 영양소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기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넣는 단순한 습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약처럼 나타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약보다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옵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 세 끼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밥이 예전과 다릅니다. 같은 쌀, 같은 냄비, 같은 밥솥이지만 밥 안에는 건강을 지키겠다는 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퍼내는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 오늘도 잘 챙겼어. 그리고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고 생각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68세에 당뇨를 앓았고 70이 넘어서야 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2세입니다. 혈당은 정상이 되었고 약도 끊었으며 진료도 계속 보고 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도 식초가 있을 겁니다. 아주 흔한 재료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 식초 한 스푼이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밥은 그대로인데 혈당이 달라지고 뱃살이 줄고 몸이 맑아집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지 밥 짓기 전 한 번 손을 뻗는 그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의사가 권하는 방법은 반드시 어렵거나 전문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밥을 지을 때 조용히 식초 한 스푼을 넣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건강 실천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